전생의 아즈사는 오로지 회사 일에만 매달리며 밤낮 없이 잔업을 이어가던 평범한 가축 청년이었습니다. 결국 무리한 노동의 끝에 그녀는 젊은 나이에 과로사라는 허망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녀는 눈부신 신전에서 아름다운 여신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여신은 전생에 고생만 했던 그녀를 가엾게 여겨 이 세계에서 불로불사의 마녀로 환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영원한 젊음을 얻은 아즈사는 고요하고 드넓은 고원에 작은 집을 짓고 정착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생에서만큼은 절대로 무리하지 않고 소박하고 평화로운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일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일은 바로 근처의 슬라임을 사냥하는 것이었습니다. 풀밭 위를 뒹굴고 있는 파란색의 말랑말랑하고 귀여운 슬라임들은 아무리 초보 마녀라도 쉽게 잡을 수 있는 약한 존재였습니다. 아즈사는 하루에 딱 25마리씩만 슬라임을 사냥하며 무리하지 않는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슬라임을 쓰러뜨리고 얻은 작은 마석들을 모아 마을의 길드에서 생활비로 환전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남는 시간 동안 그녀는 밭을 가꾸고 약초를 채집하며 꿈에 그리던 여유로운 나날을 만끽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갔습니다. 강산이 변하는 시간 동안에도 아즈사의 불로불사 육체는 단 한 살도 나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사소하지만 꾸준한 일상 속에서 그녀는 단 하루도 슬라임 사냥을 거르지 않고 계속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그녀의 평화로운 루틴은 전혀 깨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즈사가 이 세계에서 고요한 삶을 살기 시작한 지 정확히 3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느 때처럼 마을 길드를 찾아가 마석을 정산하던 그녀에게 접수원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축적된 능력치를 확인해보자는 권유의 길드의 마법 측정판을 확인한 순간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매일 아주 작은 경험치만을 주는 슬라임이었지만 300년이라는 세월이 더해지자 그녀의 레벨은 무려 최고 수치인 99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 최고 수준의 먼치킨이 된 아즈사는 평화가 깨질까봐 깊은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우려대로 고원의 마녀가 최고 레벨에 도달했다는 소문은 대륙 전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명성을 쫓아 힘을 겨루고자 하는 전사들과 모험가들이 아즈사의 고용한 안식처를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밀려드는 도전가들을 아즈사는 압도적인 마법 능력으로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간단히 쫓아내버렸습니다. 소동이 조금 가라앉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크기의 거대한 그림자가 아즈사의 집 마당 전체를 무겁게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본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붉은 비늘을 번뜩이며 하강하는 거대하고 위험 있는 드래곤이었습니다. 드래곤이 땅에 착지하자 엄청난 풍압과 함께 고원의 대지가 쿵 하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거대한 드래곤은 눈부신 빛에 휩싸이더니 이내 아름다운 뿔을 가진 단정한 소녀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자신을 드래곤족 최강의 전사 라이카라고 소개한 소녀는 아즈사를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라이카는 대륙 최강이라는 고원의 마녀의 명성을 듣고 진정한 강자를 가리기 위해 찾아왔다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싸움을 원치 않았던 아즈사는 거절하려 했지만 라이카의 뜨거운 투지는 전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결을 받아들인 아즈사는 자신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드넓은 공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라이카는 다시 본래의 거대한 드래곤으로 돌아가 엄청난 위압감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드래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파괴적인 화염 방사 공격이 아즈사를 향해 일직선으로 무섭게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말렙마녀 아즈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팡이를 가볍게 휘둘러 완벽한 방어 마법 장벽을 펼쳤습니다. 공격을 가볍게 막아낸 그녀는 이번에는 강력한 빙결 마법을 시전하여 드래곤을 향해 거대한 얼음 송곳들을 날렸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아즈사의 마법 속도와 힘에 밀려 최강의 드래곤 라이카는 공중에서 격추당하며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대결은 아즈사의 압도적인 완승으로 끝났고 먼지를 털며 일어난 라이카는 자신의 패배를 깨끗이 인정했습니다. 아즈사의 압도적인 강함에 진심으로 반해버린 라이카는 무릎을 꿇고 자신을 첫 번째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에 아즈사는 당황했지만 가사 노동을 전부 도맡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에 흔들려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라이카는 아즈사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청소와 요리를 완벽하게 해내는 최고의 룸메이트이자 제자가 되었습니다. 혼자였던 고원의 집이 둘이 되자 아즈사는 더욱 쾌적하고 완벽해진 슬로우 라이프를 만끽하며 깊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녀와 드래곤의 기묘하고도 평화로운 동거 생활은 아무런 문제 없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도 잠시 고원의 집 주변을 감싸는 공기가 알 수 없는 기묘한 마력으로 울렁이기 시작했습니다. 300년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고원의 깊은 풀숲 속에서 수많은 슬라임들의 기묘한 원혼들이 서서히 뭉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즈사가 지난 세월 동안 사냥했던 무수한 슬라임들의 누적된 원한이 마침내 거대한 복수의 실체로 탄생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요하던 밤하늘을 깨고 아즈사의 집문 앞까지 밀려든 강력한 마력의 파동에 방 안의 등불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문밖에서 들려오는 차갑고도 기이한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는 아즈사의 이름을 똑똑히 부르며 복수를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아즈사는 300년의 업보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복수의 위기를 무사히 극복하고 소중한 슬로우 라이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라이카를 제자로 맞이하고 더욱 활기찬 일상을 보내던 아즈사에게 어느 날 평화로운 고원의 집으로 의문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초록색 머리를 양 갈래로 묶은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파르파라고 소개한 소녀는 아즈사를 보자마자 대뜸 엄마라고 부르며 품에 안겨옵니다. 300년 동안 줄곧 솔로로 살아온 아즈사는 갑작스러운 딸의 등장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당황합니다.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드래곤 제자 라이카 역시 거대한 충격을 받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아즈사는 우선 마음을 진정시키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파르파에게 자세한 사정을 물어보기로 합니다. 파르파는 자신들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지난 300년 동안 사냥당한 슬라임들의 영혼이 모여 태어난 정령이라고 밝힙니다. 아즈사는 매일 소소하게 잡았던 슬라임들의 숫자가 쌓여 정령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파르파에게 똑같이 슬라임의 영혼으로 태어난 쌍둥이 동생 샤르샤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파르파의 말에 의하면 동생인 샤르샤는 슬라임들의 원한을 갚기 위해 오직 아즈사를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강력한 마법을 수행해왔다고 합니다. 아즈사를 무척 좋아하는 파르파는 동생이 저지르는 무서운 복수극을 막기 위해 먼저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평화롭던 고원의 집 전체가 거대한 마력의 진동과 함께 크게 뒤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아즈사의 집 마당에 도착한 샤르샤는 싸늘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복수의 서막을 알립니다. 서둘러 밖으로 나온 아즈사는 자신과 똑 닮은 외모를 가진 또 하나의 작은 정령을 마주하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샤르샤는 자신이 지난 50년 동안 오직 아즈사라는 단 한 명의 상대를 파괴하기 위한 전용 마법을 완성했다고 선언합니다. 세계 최강의 말렙 마녀인 아즈사는 아무리 그래도 어린 정령의 공격에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대치합니다. 샤르샤가 주문을 외우자마자 하늘을 뒤덮는 거대하고 웅장한 다중 마법진이 전개되며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냅니다. 아즈사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한 마법 장벽을 펼치려 했으나 어째서인지 온몸의 마력이 완전히 차단당하고 맙니다. 샤르샤가 개발한 파마의 이취라는 마법은 지정한 특정 대상의 모든 마법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무효화하는 절대 저주였습니다. 말렙의 능력치가 전부 무력화되어 평범한 일반인 수준이 된 아즈사는 사상 초유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샤르샤는 최후의 일격을 날리기 위해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고 차가운 복수의 주문을 완성해 나갑니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화염의 소용돌이와 함께 드래곤 소녀 라이카가 아즈사의 앞을 가로막으며 든든하게 등장합니다. 라이카는 이 특수 마법이 오직 아즈사 한 사람만을 저격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존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짚어냅니다. 자신의 궁극 마법이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하자 샤르샤는 큰 충격을 받고 눈동자를 심하게 흔듭니다. 강력한 드래곤의 힘을 지닌 라이카는 단숨에 돌격하여 압도적인 격투술로 샤르샤의 공격을 무력화하기 시작합니다. 마법 전용으로만 신체를 단련했던 샤르샤는 라이카의 가벼운 꿀밤 한 대를 맞고 그 자리에서 허무하게 쓰러집니다. 모든 마력이 소진된 샤르샤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슬라임들의 복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슬퍼합니다. 아즈사는 그런 샤르샤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며 지난 300년 동안 무차별적으로 슬라임들을 사냥했던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언니인 파르파도 달려와 동생을 꼭 껴안았고 아즈사의 진심 어린 다정함에 샤르샤의 가슴속 원한은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오해가 풀린 뒤 아즈사는 외로웠던 정령 자매를 자신의 정식 딸로 입양하여 온전한 가족으로 맞이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로써 고원의 집은 마녀 엄마 아즈사, 드래곤 제자 라이카, 그리고 귀여운 두 딸까지 모여 4인 가족의 북적이는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아즈사는 비로소 자신이 꿈꾸던 따뜻하고 소박한 일상의 행복을 만끽합니다. 아즈사는 두 딸에게 마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고원을 산책하며 진정한 슬로우 라이프의 가치를 깊이 깨달아갑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과도 더욱 친밀해진 아즈사 가족은 평화로운 나날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의 말렙 마녀라는 소문은 아즈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곳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적한 오후, 아즈사의 집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뜻밖의 절박한 방문객이 새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문 앞에는 숨을 헐떡이며 온몸을 사르르 떨고 있는 아름다운 외모의 엘프 여성이 다급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유명한 각성제 제조사 하루카라라고 소개한 그녀는 아즈사를 보자마자 제발 자신을 숨겨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카라는 자신이 만든 특수한 약 때문에 마귀의 거물급 인물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며 울부짖습니다. 과연 아즈사는 이 트러블 메이커 엘프 여성이 몰고 온 거대한 사건에 휘말려 그토록 원하던 소중한 슬로우 라이프를 통째로 빼앗기게 될까요? 문 앞에 서 있던 엘프 여성은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강력한 마족에게 쫓기고 있다며 아즈사에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아름답지만 어딘가 허당 기질이 넘치는 엘프의 이름은 영양 드링크 제조법을 개발한 하루카라였습니다. 아즈사는 일단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소문 속에 무시무시한 마족 상급 귀족인 바알제법이 정말로 집 마당에 착륙했습니다. 마족의 강력한 기운이 사방으로 퍼지자 하루카라는 비명을 지르며 식탁 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아즈사는 자신의 평온한 집을 지키기 위해 마법 지팡이를 쥐고 마당으로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바알제법은 거대한 마법진을 펼치며 아즈사에게 강력한 마력 포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말렙 마녀 아즈사는 손가락 하나로 거대한 방어막을 전개해 충격을 가볍게 흡수했습니다. 이어진 아즈사의 반격 마법 한 방에 바알제법은 그대로 뒤로 날아가 풀밭에 맺혀졌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보니 바알제법은 그저 하루카라가 만든 드링크를 더 구하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하루카라는 아즈사의 제자로 들어가며 정식으로 고원집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하루카라는 마을에 비어있는 유령 공장을 인수해 새로운 드링크 생산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내부에는 수백 년 동안 떠돌던 장난꾸러기 유령 소녀 로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자리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아즈사는 자신의 몸을 귀신이 빙의할 수 있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아즈사의 몸에 들어간 로자리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으며 세상에 남은 미련을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감동한 로자리 역시 아즈사의 영적 가족으로 합류하여 고원의 집은 더욱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알제부부로부터 마계의 거대한 시상식에 참여하라는 공식 초대장이 날아왔습니다. 아즈사가 지난번 마족과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아즈사는 온 가족을 이끌고 거대하고 웅장한 마왕성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마침내 마계를 다스리는 절정의 권력자인 마왕 페코라를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외로 마왕 페코라는 매우 작고 귀여운 뿔을 가진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페코라는 아즈사의 강력한 힘을 단번에 알아보고 무대 위로 그녀를 직접 호명했습니다. 아즈사는 수많은 마족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식은땀을 흘리며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대 아래서 대기하던 하루카라가 발이 꼬여 마왕 페코라를 향해 그대로 자빠졌습니다. 하루카라의 무거운 몸뚱이가 마왕의 등 뒤를 정통으로 강타하며 엄청난 굉음이 발생했습니다. 순간 온 시상식장의 마족들이 무기를 꺼내 들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머리를 다친 마왕 페코라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며 무시무시한 폭풍 같은 마력을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코라는 신성한 시상식을 망친 대가로 하루카라를 직형에 처하겠다고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아즈사는 자신의 소중한 가족인 하루카라를 지키기 위해 페코라의 앞을 단호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아즈사는 마왕에게 정식으로 1대1 대결을 제안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를 느낀 마왕 페코라는 거대한 암흑 마법구를 생성해 아즈사를 향해 전속력으로 던졌습니다.
아즈사는 공중으로 가볍게 뛰어올라 최고 레벨의 원소 마법들을 겹겹이 캐스팅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마법 에너지가 허공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며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즈사는 숨겨둔 궁극의 압축 마법으로 마왕의 거대한 실드를 완벽하게 관통해버렸습니다. 마왕 페코라는 자신의 방어벽이 산산조각 낮아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페코라는 오히려 아즈사의 엄청난 강함에 반해 그녀를 절친한 친구로 삼기로 했습니다. 하루카라의 사형 선고는 즉시 취소되었고 마계의 모든 갈등은 유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즈사는 마왕에게 인정받은 이 세계 최고의 구원자로서 당당하게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소동이 끝나고 아즈사와 그녀의 대가족은 그리운 고원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비록 식구는 늘어났지만 아즈사는 매일 아침 평화롭게 슬라임을 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300년의 노력은 그녀에게 최강의 힘뿐만 아니라 함께할 소중한 인연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즈사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원하던 완벽하고 행복한 슬로우 라이프가 마침내 완성되었음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